네, 목요일입니다. 참 확인할 내용들이 참 많은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오한시 증시라인이고요. 현재 시장 분위기 짚어드리고 왔는데, 먼저 뭐 FOMC 회의라든가 BOJ 관련된 회의 내용들 좀 면밀히 주시하고 계셨으리라 봅니다. 현재 우리 시장 외국인이 좀 오랜만에 거래소에서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죠. 특히 전기전자 업종에서 많은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 뭐 SK 하이닉스라든가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뭐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이 매도 물량도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만은 기관도 좀 동반해서 좀 파는 물량이 많은 상황이군요. 트리플 플러스 이승원 대표 나와 계시고요. 이슈들 하나씩 빨리 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FOMC 이야기를 새벽부터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투자자분들. 일단은 좀 변화가 있긴 있었어요. 네. 예전에는 글로벌 경제나 금융시장에 대해서 우려감을 상당히 좀 비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대신에 그냥 면밀히 좀 주시하겠다라면서 예전에 우려가 확실히 덜어졌다는 느낌이 들고요. 다음에 조금 전에 발표된 이 일본 중앙은행의 회의 내용. 니케이 지수가 일단 오후장에서 급락을 하면서 출발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네. 시장에서 확실히 실망을 했다는 얘기인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FOMC 회의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제 6월 금리 인상 가능성, 연방기금 금리 선물 기준으로 해서 한 23% 정도, 뭐 그동안에 이제 18% 정도였는데 조금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6월달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좀 없다라고 좀 낮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금리는 올해 많아야 2번 정도. 원래는 이제 올해도 한 4번, 3번 뭐 이렇게 얘기 나오다가 뭐 2번에서 뭐 1번 뭐 이렇게 좀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54%, 그리고 이제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72%로 지금 높아져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쪽이 둔화된다는 얘기, 달러와 약세에 대한 요인 계속해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에 대한 쪽에서 한국 시장의 이머징 마켓에 대한 자산 배분에 대한 쪽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인 환경이 구축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오늘 그 BOJ 통화정책 회의에 대한 쪽이 진행이 됐는데 시장의 예상과는 다르게 금리도 동결을 했고요. 뭐 금리는 원래 뭐 동결할 것을 어느 정도는 관측이 됐습니다만 자산 매입에 대한 규모 자체가 좀 크게 확대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획기적인 조치 이러면서 시장에서 뭔가 단단히 기대를 했던 모양이에요. 심지어 뭐 자산 매입에 대한 규모 자체가 지금 80조 엔, 연간 80조 엔 정도 수준인데 이것을 한 120조 엔 정도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미국 재무부 환율 보고서에 대한 영향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이 템포에 대한 쪽을 좀 조절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시장 같은 경우도 이거에 대한 이제 실망감 때문에 니케이 장중에 한 2% 이상 상승을 하다가 현재 지금 2.5%까지 급락을 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엔화 같은 경우도 지금 엔화 강세가 좀 2% 이상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엔화에 대한 강세 요인에 대한 쪽은 국내 시장에서는 캐리 트레이딩에 대한 청산 가능성 이런 부분을 좀 높인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악재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적으로 이 수출주 같은 경우는 일본과 경쟁하는 수출주 같은 경우는 엔화에 대한 강세에 의해서 상대 극부적인 수혜에 대한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한 쪽이 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쯤에서 시장 전체적인 이야기 마무리 짓고 우리 시장 뭐 실적과 관련해서 이 이야기 드릴 말씀 많습니다. 일단은 어느 시간 초반만 하더라도 서프라이즈 이야기가 많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인 뚜껑을 하나씩 열어 볼수록에 좀 부진한 실적 역시나 좀 발표하는 곳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어떤 업종이 그런지도 살펴보면서 종목 이야기도 나눠봤으면 합니다. 일단은 지금 그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한 쪽 산업재 섹터가 이제 장 초반 원래 이제 시작 어닝스 시즌 초반에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었죠. 뭐 포스코도 그렇고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산업재 섹터에서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미스하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보게 되면은 건설주에 대한 쪽을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가 흑자 전환에 대한 쪽을 예상했었는데 4천억 이상에 대한 영업이익 적자에 대한 쪽을 좀 기록을 해줬고요. 그리고 GS건설,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여전히 지금 시장에 대한 컨센에 대한 쪽을 좀 하회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뭐 GS건설 같은 경우에 강한 상승세에 대한 쪽은 이러한 그 수주 기대감에 대한 쪽을 좀 반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단기적인 모멘텀 효과 정도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보게 되면은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실적에 대한 컨센을 좀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아직까지 건설 업종에서 뭐 빅베스가 완료가 됐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여전히 뭐 지금 그런 불안감에 대한 쪽은 삼성물산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겠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지금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지금 보기에는 로일 그 호주 프로젝트에 대한 부실 가능성, 추가 부실 가능성, 그리고 또 지금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쿠웨이트에서 그 얼마 전 이슈가 됐었던 연육교 그 상판 제작 문제에 있어서의 어떤 그 부실 문제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 건설주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우발 또 부실에 대한 쪽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쪽이 좀 있다. 지금 건설주에 대한 쪽은 지금 대형 건설사에 대한 쪽은 지금 그 호주 그 이란 수주 모멘텀에 의한 단기 플레이 정도가 좀 유리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보게 되면 뭐 현대건설, 현대제철도 지금 어닝 쇼크가 나왔죠. 20% 정도 이제 미스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철강 가격에 대한 상승 기대감 때문에 오르곤 있습니다만 지금 핵심은 뭐냐면 이 철강주들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이 투기 수요에 대한 규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투기 수요 규제에 대한 쪽을 얘기하고 있는데 투기 수요에 대한 규제에 의해서 중국 철강 가격에 대한 쪽이 내려가게 된다라면 지금 그 철강주들도 이제 모멘텀에 대한 쪽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점, 이 정도를 좀 그 염두를 좀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현대 위아 같은 경우도 자동차가 전반적으로 실적이 잘 나오는 가운데에서 현대 위아 같은 경우도 좀 어닝 쇼크를 좀 보여줬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산업재 섹터에서 지금 계속해서 전반부와는 달리 후반부로 갈수록 실적을 좀 미스하는 그런 영향에 대한 쪽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실적 발표한 기업들 보게 되면 네이버가 일단은 시장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줬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페이스북이 오늘 이제 시간에서 9%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지금 실적에 대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보여줬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도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뭐 그 페이스북처럼 따라가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것 때문에 매도가 나오곤 있으나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 엔화 강세에 대한 수혜주라고 좀 보셔야 됩니다. 오히려 지금 엔화가 아주 강세로 가고 있는데 지금 라인에 대한 IPO를 앞두고 나서 특히 또 라인 일본 매출에 대한 쪽이 잡히면서 이 엔화 강세 수혜주들 뭐 지금 엔터 업종이라든가 아니면 네이버 같은 이쪽 일본 쪽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기업들은 좀 이렇게 잘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삼성전자도 지금 보게 되면 영업이익에 대한 쪽이 뭐 예상대로 나왔습니다. 스마트폰이 4조, 뭐 지금 보게 되면은 반도체 2조 6천 선방하는 모습을 나왔는데 핵심은 좀 이거였죠. 지금 컨퍼런스 콜에서 진행된 내용을 보게 되면은 VR과 자동차 반도체에 대한 공급을 위한 별도 라인을 구축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VR과 그 자율주행 자동차 쪽에 대한 쪽을 삼성전자에서 차세대 먹거리 사업에 대한 쪽으로 계속해서 보고 있다라는 점이 좀 그 특징적인 모습이겠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삼성에서 이제 올해 분기 배당 실시를 좀 기대해 왔었거든요. 최근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이 배당주에 대한 유입입니다. 뭐 한국 그 전력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뭐 SO이라든가 SK 이노베이션 이런 종목들을 선호하는 이유는 뭐냐면 장기적으로 배당국까지 포함한다라면은 그 여기서 사더라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분기 배당에 대한 쪽을 좀 진행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좀 오늘 외국인에 대한 매도를 좀 촉발시키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실적이 발표되잖아요. 시장의 기대치를 밑도는 부진한 실적이 나왔다.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란 물량을 줄인다거나 이런 대응을 하실 텐데 가만 오늘 주가 흐름을 보면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도 좀 부진하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고 이분 뭐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으라 봅니다. 또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도 삼성물산은 오히려 하락 추세로 좀 흘러내리고 있는데 현대건설이라든가 GS건설은 지금 현재 위치를 잘 다져주거나 아니면은 가파르진 않더라도 우상향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실제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한 번 또 고려를 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여쭤보겠습니다. 네, 실적에 대한 모멘텀에 대한 쪽이 오히려 좀 미스한 종목들일수록 이제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에 대한 측면으로 좀 받아들여지고는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뭐 현대건설 그 앞에서도 지금 그 GS건설 같은 경우가 역시 이제 지금 대표적인 오늘 케이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건설주 같은 경우는 이러한 모멘텀에 대한 쪽에 대한 수주 이후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에서 실적 베이스로 얼마나 더 올라갈 룸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서는 퀘스천을 던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한 이 철강주 같은 경우도 물론 2분기에 철강 가격에 대한 추가적인 인상에 대한 쪽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중국 철강 가격에 대한 쪽이 투기 수요가 빠지고 나서에 대한 부분이 지금 만약에 철강 가격이 내려온다라면 지금 그 철강주들도 이제 모멘텀에 대한 좀 잃을 수 있다. 그래서 4월 지금 거의 이제 마지막 주인데요. 지금 4월 달까지는 일단 이런 종목들에 대한 시장에 대한 리드가 좀 계속해서 될 거겠지만 5월부터는 이런 분위기에 대한 쪽이 반전될 가능성에 대한 쪽이 있다. 5월 초부터 이걸 좀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이 시장에 맞춰서 대응한다는 게 그만큼 어렵습니다. 좀 부진하게 났다 해서 급나가라는 종목도 있고 이렇게 좀 가는 종목도 있고 그만큼 고려해야 될 요인들을 충분히 좀 폭넓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도 저도 많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실적 이야기 더 이어가서요. 미국에서도 애플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뭐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한 금액이 지금 하루 만에 증발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애플
애플 실적이 13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감소 쪽으로 돌아섰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 LG 이노텍이 뭐 실적도 부진하게 발표는 했습니다만은 애플이 주 고객사이기 때문에 이런 영향도 또 봐야 될 것이고, 오히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조금 수혜를 볼 수도 있을까? 이런 부분 아무튼 관련되는 우리나라 기업들로 점검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좀 수혜를 예상을 좀 하는 뭐 그런 뭐 분석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애플에 대한 그 문제는 뭐냐면 애플이 못한 게 아니란 얘기죠. 애플이 못한 게 아니라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쪽, 프리미엄 폰 시장에 대한 쪽이 성숙돼 있는 산업이란 얘기겠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프리미엄 폰 시장에서 지금 이 추가적인 교체 수요에 대한 쪽이 아주 크게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갤럭시 S7, 6 사실 쓰는데 별로 불편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내가 이제 뭐 그 2년 이상 사용이 돼서 아니면 뭐 3년 이상 사용되신 분들이 이제 교체하는 정도 수준에 대한 쪽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올해 그 애플의 시장에서의 전망은 작년에 한 6,100만 대 정도 지금 그 판매량에 대한 쪽이 있었는데요. 올해 지금 컨센에 대한 쪽이 5,100만 대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한 1,000만 대 정도 판매량에 대한 쪽이 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판매량에 대한 쪽도 줄겠지만은 납품사들에 대한 쪽 같은 경우는 또 이익에 대한 쪽까지 더 박하게 적용을 받는 그런 이제 그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LG 이노텍에 대한 하락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쪽에서 보게 되면 중국도 지금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이 그 구조조정에 대한 쪽이 시작이 됐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아이폰 카피 제품을 만들던 다커러 같은 경우가 지금 공장 폐쇄를 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튼 테크놀로지, 뭐 K터치 뭐 이런 그 회사들이 스마트폰 사업에서 아예 철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업체가 300개인데 이 중에 절반이 1년 안에 지금 그 폐업을 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스마트폰 시장에서에 대한 어떤 포화 이런 부분에 대한 쪽은 지금 시장에서 반증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애플과 삼성 입장에서는 이 시장을 어떻게 그 이끌어갈 거냐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일단은 그 교체 수요를 발생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스펙에 대한 쪽에서 새로운 스펙에 대한 쪽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 기기하고는 연동되지 않는 어떤 그 새로운 어떤 스펙에 대한 쪽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애플 아이폰 7에서는 이번에 이 코드 단자에 대한 쪽을 없애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기존의 코드 단자가 있어도 블루투스 헤드셋에 대한 쪽은 여전히 쓸 수는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완벽한 어떤 그 교체 수요 동인을 발생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OLED, 그래서 이제 아이폰 8부터는 OLED 패널을 쓰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역시 아주 완벽한 교체 동의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VR 기기와 라이파이로 연동을 시켜서 라이파이 보조통신 그 수단에 대한 쪽을 넣어버리게 되면 지금 보게 되면은 이거는 기존의 전작과는 차별화되는 완벽한 하드웨어 스펙에 대한 쪽을 가져가는 거라 라이파이 모듈에 대한 쪽이 어떤 그 키체인저에 대한 역할에 대한 쪽 스마트폰 시장에서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새로운 키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이런 쪽에다가 좀 포커스에 대한 쪽을 좀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기존 스마트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매출액에 대한 쪽이 좀 줄어든다라는 거에 대한 좀 포커스를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시장 자체가 성숙해 들어서 말하자면 그런 류의 요인을 받은 것이지 결코 이것 가지고 그다음 삼성전자가 수혜를 받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삼성전자가 수혜를 받기는 어렵겠죠. 왜냐하면 애플에 대한 매출 감소에 대한 원인 자체도 중국 시장에서에 대한 둔화거든요. 삼성도 기존의 갤럭시 S7에 대한 쪽 실적 발표 때 보게 되면 잘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더 성장하게 대한 쪽은 다음 버전에도 좀 쉽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키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드웨어 스펙 이쪽을 이제 누가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이쪽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로엔 엔터테인먼트 얘기를 해볼게요. 왜냐하면 시장에 어느 정도 또 판도에 영향을 줄까 싶어서 말이죠. 멜론 티켓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제 발표가 됐는데 이 공연 티켓 서비스까지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전에는 인터파크가 1위를 좀 다지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로엔 어떻게 보십니까? 멜론 티켓. 로엔 같은 경우는 이제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중심에서 이제 쇼핑, 예매, 커뮤니티까지 이제 전 영역을 아우르는 K-팝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그래서 티켓 예매 시장에 대한 쪽에 진출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거기다가 이제 10년 이상 이제 축적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개개인별 맞춤 공연에 대한 추천 기능을 들어가는 뭐 For You 이런 기능에 대한 쪽을 넣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게 되면 이 티켓 시장에서 상당한 좀 영향력에 대한 쪽을 행사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지금 기존 티켓 예매 서비스 시장에 대한 쪽은 인터파크 티켓에 대한 쪽이 점유율이 한 60%, 최대 많을 때 한 70%까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뭐 예스24, 티켓링크 이런 쪽들이 지금 분할을 해갖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로엔 같은 경우는 가입자 수가 2,800만이죠. 이 중에 유료 가입자 수에 대한 쪽이 360만 명이고요. 그리고 또한
카카오의 그 로엔이 이제 카카오에 인수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카카오에 대한 그 한 달간 활성 지금 보게 되면은 먼슬리 액티브 유저. 그러니까 이제 한 달간 활동하는 유저가 지금 3,900만 명입니다. 뭐 대부분 이렇게 대부분의 국민들이 카카오톡을 다 쓰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런 그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멜론 유저에 대한 쪽을 활용하는 마케팅에 대한 쪽도 긍정적이겠지만 이 카카오를 통한 크로스 마케팅에 대한 쪽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로엔에 대한 그 새로운 성장에 대한 로엔에 대한 주가 상승에 대한 쪽은 지금 티켓 예매 서비스 시장에서에 대한 점유율을 얼마나 높일 수 있을 것이냐. 네.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에 대한 쪽의 성장에 대한 부분은 이미 주가에 대한 부분에 반영이 됐다라고 본다라면 앞으로는 티켓 예매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높아갈 때마다 네. 로엔에 대한 주가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제 발표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네. 로엔 주가에는 바로 이제 네네. 영향을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말씀대로 티켓 시장 얼마나 좀 점유를 많이 할 수 있을지 관건에다 말씀 주셨습니다. 뭐 카카오 말씀도 주셨는데요. 나온 김에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그 언론사 보도국이며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카카오 이 대기업 지정에 대한 발언이 있었거든요. 네. 카카오 대기업 이 규제에서 좀 벗어날 것으로 충분히 기대를 해보고 그럼 어떤 영향이 있을까도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 지난번에 이제 주가가 이제 급락이 나올 때 카카오 같은 경우가 이제 대기업 지정에 대한 규제에 대한 부분 때문에 주가가 이제 한 차례 급락에 대한 부분이 좀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쪽을 회복하지를 좀 못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 대기업 지재 규정에 대한 쪽을 좀 벗어날 가능성에 대한 쪽이 박근혜 대통령 그 언급에 의해서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하게 되면은 규제를 받는 것이 한 76개 이상에 대한 규제를 받기 때문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오토 비즈니스 활성화에 대한 쪽을 위해서 이제 전사적인 차원에서 매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게 되면 뭐 김기사, 뭐 파크히어, 주차장 서비스, 그다음에 뷰티 서비스인 하시스 이런 계속해서 오토 서비스에 대한 다각화에 대한 쪽을 지장을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어떤 지금 보게 되면 제동이 좀 걸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요인이었었는데 네. 이런 부분이 좀 해소된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이겠고요. 다만 이제 카카오가 주가에 대한 상승에 대한 흐름이 약하게 좀 나타나고 주가에 대한 상승이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이 모니타이제이션 능력에 대한 부분에서의 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카카오 대리에 대한 쪽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된다라면 네. 충분히 이제 모니타이징에 대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첫 번째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요. 이 카카오 대리에 대한 부분에 따라서 카카오 대리 출시 시점에 따라서 카카오에 대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카카오는 10만 원 언저리에 와 있는데 충분히 좀 대응해 볼 만한 자리고 환경이 조성될 거다라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자, 시장의 이슈 한 가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관세청이 이제 서울시내 면세점 추가용 여부와 관련해서요. 신규 사업권 수를 드디어 내일 발표합니다. 저희가 뭐 호텔 신라라든가 면세점 관련주도 말씀을 드릴 때 월 말에 있을 이 면세점 추가 여부 관련해서 좀 확인하고 가자는 얘기가 많이 돌았는데 지금쯤에서 한 번 더 짚어보죠. 네, 내일 3시에 발표가 되죠. 예. 내일 3시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관세청에서 발표가 되는데 기존에 이제 기존 신규 사업자들은 지금 보게 되면 강력하게 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서울 시내 면세점이 9곳인데 지금 관세청에서는 최소 2곳에서 4곳까지 더 추가적으로 확대를 해주겠다라는 이미 충분한 것 아닌가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SK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에 이제 그 워커힐점에 대한 쪽을 이미 두산에 넘겼죠. 그렇기 때문에 뭐 SK 워커힐점을 다시 재개장하는 건 아니겠고요. 하지만 SK 같은 경우는 인천공항 쪽을 좀 노리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지금 보면은 잠실 같은 경우 롯데 같은 경우는 이 잠실 월드점에 대한 쪽을 다시 부활시키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좀 우리가 신규 사업자에서 이제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쪽 같은 경우 현대백화점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현대백화점이 지난번에 이제 탈락을 했었죠. 그래서 이번에 현대백화점에 대한 쪽이 만약에 지정이 된다라면 코엑스를 끼고 있는 현대백화점과 현대백화점 면세점 이런 쪽이 이제 연계가 되면서 좀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신규 면세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지금 보게 되면 이제 면세점 활성화에 대한 쪽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당한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전해지고 있는데 이 신규 면세점 사업자 중에서도 그나마 긍정적인 쪽을 좀 본다라면은 신규 면세점 사업자에 대한 매출이 안 나오는 이런 명품관에 대한 유치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근데 이 지금 HDC 신라 면세점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번에 보게 되면은
그 3대 그 명품, 뭐 3대 명품에 대한 입점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쪽이 지금 거의 임박해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품관을 어느 쪽에서 가장 먼저 빨리 입점을 시키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신규 면세점에 대한 명운에 대한 쪽이 갈린다라고 보시게 됩니다. 그 네. 이유는 뭐냐면 사전 면세점 같은 경우는 사후 면세점과 달리 관세까지 면세를 받기 때문에 명품관에 대한 쪽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지금 그 면세점으로서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누가 이제 가져가느냐. 만약에 이제 호텔신라 같은 경우가 다시 네. 한번 가져가게 된다라면 현대산업과 호텔신라에 대한 쪽에서는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쪽을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짧게 하나 좀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일단은 면세점 뭐 개수는 내일 발표를 하지만 좀 추가적으로 나온 내용들을 보면은 그래도 결정하고 나서 다만 검증 기간이라든가 또 사업자 공고하면서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뭐 내년에 이루어질 거다 이런 이제 관세청의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오늘 SK네트워크스라든가 호텔신라 주가가 좀 이렇게 긍정적 영향을 받지 않는가 싶은데 이 부분 이 투자 좀 접근한다고 봤을 때는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지정된 업체들 같은 경우는 한번 올랐다가 주가가 좀 빠질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위치적인 측면에서 누가 더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쪽에서 놓고 본다라면 만약에 현대백화점이 지정이 된다라면 현대백화점은 지리적인 위치가 너무나 좋죠. 네. 왜냐하면 지금 보게 되면은 현대백화점에 대한 쪽은 이제 코엑스와 현대백화점을 같이 끼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겠고요. 네. 롯데 같은 경우는 기존의 월드 면세점에 대한 쪽이 살아나기 때문에 롯데 같은 경우도 수혜를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롯데 면세점에 대한 쪽은 그 롯데 호텔 쪽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 쇼핑이 크게 수혜를 보기는 좀 어렵다. 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승원 대표와 함께 잠시 후 이 돈이 되는 이슈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한시 증시라인 함께하고 계십니다.